다들 옷을 안 입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 영국 방송국의 미녀 PD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다가 방문한 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곳에 매료되어 떠나기 싫어졌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커스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계의 음식 문화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영국 사회에 깊이 침투한 한국의 음식, K푸드가 빠질 수 없지 않겠어요?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팀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로 흩어져서 취재를 하기로 했는데 아시아권은 태국,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을 갔어야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몹시 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음식점이 꽤 있는데 한번 방문한 뒤론 단골이 됐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아마도 다 다녀봤을 거라 자부하고 또 워낙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할 정도이니 제가 가야 하지 않겠냐며 우겼는데 다들 자기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국과 일본만 아니면 된다고 빌고 있었어요. 중국은 음식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위생을 생각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일본 음식은 제 입맛에는 영 맞질 않았어요. 제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본 특유의 짭짤하고 단 느낌이 제게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원하는 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사다리 타기 내내 빌었던 제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맛집 투어를 함께 해주는 방송작가 친구도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들뜬 마음에 저희는 완전 신났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기쁠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일을 하는 건데 일이 일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뭐든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맞는 팀, 그리고 제가 원하던 나라,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한 이번 출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갔는지 궁금해하실 테니 잠깐 소개해볼까요? 우선 한국의 치킨을 빼놓을 수 없죠.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등 다양한 치킨들을 제일 먼저 담았습니다. 맛의 종류가 다채롭고 브랜드별로 특색도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게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배달을 해주다니. 배달의 민족이란 말을 자료조사하다가 봤는데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닭 요리인 삼계탕도 소개했습니다. 사실 닭 한 마리가 진한 양념 없이 국물에 빠져있는 모습이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름에 한국인들이 꼭 먹는 보양식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었죠. 요새 한국 음식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거든요. 삼계탕이 세계인의 보양 음식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했는데 괜찮죠? 그리고 한정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유럽인들에겐 생소한 한국의 반찬 문화와 넉넉한 인심을 즐기기엔 이것만한 게 없으니까요. 실제로 함께 경험했던 저희 카메라팀 막내는 그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갈비찜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겠는데 잡채와 게장까지 여기 나온 반찬이라는 모든 것들이 단일 메뉴 하나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나요. 한국 음식 하나하나의 색감이 너무나 다채로워서 영상미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면 모두 한국 음식이 궁금해지고 꼭 먹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자화자찬을 절로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취재를 했는데요. 호떡과 붕어빵, 떡볶이와 순대, 어묵을 소개했어요. 이 음식들은 무한정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고 순대를 먹다가 매우면 어묵을 먹고 디저트로 호떡과 붕어빵을 먹었다가 다시 떡볶이와 순대로 가는 순서라면요. 이런 스트릿푸드도 단순하지 않고 한국의 상징인 매운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매운 음식 외에도 호떡이나 붕어빵같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맛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한국 음식이 맵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산물 요리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한국 국토 자체가 삼면이 바다이기에 이렇게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한국의 많은 생선구이집, 그리고 한정식에서의 조기구이 반찬부터 한국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에 넣는 바지락, 생선 조림들, 한식에서 쓰이는 멸치 육수를 보여줬는데요. 화려한 음식들도 있지만 우선 한식의 곳곳에 이렇게 해산물 재료들이 녹아있으며 깊은 맛을 내는 주재료라는 것, 그리고 해산물 요리가 일상적이고 조리법이 다채로운데 주식인 쌀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럽권 국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절하게 놀라는 굴 요리와 조개구이도 소개했죠. 아마 영국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 침이 흐르는 걸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한국인들만 먹고 살다니 한국인들은 매 끼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디저트가 어디 갔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K디저트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커피 믹스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를 영상에 담았죠. 영국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맛이 없는데 한국 커피 믹스는 모든 영국인들이 꼭 한번 맛봤으면 하는 아이템입니다. 커피가루에 프림, 설탕이 먼저 섞여 있는 것이 좀 생소한 모양새이긴 하나 이 달콤함에 빠지면 아무도 못 벗어날 거예요. 그리고 K디저트의 활용점정은 팥빙수였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팥빙수를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어 신기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더 놀랐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메론 빙수처럼 통메론을 이용한 빙수가 있는 등 일반적인 상상 이상의 빙수들을 보니 입이 절로 떡 벌어졌어요. 세계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5편은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점점 많아졌는데 직접 와서 보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음식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돌아다니다 보니 좋아하는 나라에서의 출장이긴 하지만 좀 지치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 모습도 담기 위해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기보다는 가급적 도보로 걸어다니며 촬영을 했거든요. 호텔방에서 발바닥을 매일같이 주무르며 잠들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피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피로를 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저랑 한 방을 쓰는 작가 친구가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찜질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코리안 스크럽을 받아보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 사우나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사우나가 있지만 야외에 그냥 창고 같은 곳이 덜렁 있고 밖에서 수영을 하다가 추워지면 마구 달려가서 몸을 녹이는 수준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딱 한 번 가보고 저는 다시는 안 가요. 가끔 운동하는 곳에 작은 사우나가 있는 곳도 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그 말을 하니 이 친구가 한국 시스템은 다르다며 우리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온천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온천을 갔었는데 정말 별로였거든요. 피부에 좋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뾰루지가 났었고 온천 정식이라고 부르던 음식도 하나같이 맛이 없었어요. 보기는 예뻤는데 맛이 별로라 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일본 온천 이야기를 꺼내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하니 친구가 좀 고심하던데요. 열심히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사이트를 뒤지며 한국 찜질방의 후기를 찾더군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 댓글들을 좀 봐. 라며 제 눈앞에 들이밀었는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한국의 찜질방과 때밀이에 빠져 있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찜질방을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해요. 한국은 왜 이런 찜질방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지 않는 거죠? 전 핀란드 사람인데요. 핀란드 사우나보다 한국의 찜질방이 한 수 위예요. 때밀이 후 먹었던 계란과 식혜 아이스 커피는 잊지 못하겠어요. 전 그동안 제대로 씻는 법을 몰랐네요. 한국에서 제대로 씻는 법을 알아갑니다. 고마워요, 한국. 한국의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이 잘 떨어져 나가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고? 핀란드 사우나보다 좋다고?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작가 친구는 이미 이 찜질방 후기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만 샤워를 해도 이렇게 얼굴과 머릿결이 보들보들한데 찜질방은 크고 목욕을 위한 전문 시설이니까 다른 장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후기를 보니 목욕과 사우나 모두 그냥 몸만 가면 되고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사서 쓸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도 판다고 하니 우리가 안 가보면 후회할 거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찜질방에 빠졌다는 댓글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국 LA 한인타운엔 찜질방이 있는데 때밀이를 경험해본 뒤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찜질방에 가서 때를 민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번쩍 뜨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한국인들 피부 좋은 게 때를 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길거리에서든 음식점에서든 어디에서나 마주친 한국인들은 피부가 참 좋았어요.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요. 서울에 와서 씻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물을 쓰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여기서 오래 살면 피부가 완전 맨질맨질 광이 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때밀이가 광채나는 피부의 비밀이라니 할리우드 연예인이 괜히 받을 리 없잖아요? 이런 건 해줘야죠. 당장 가자 코리안 스크럽 받으러. 호기롭게 찾아간 찜질방은 시작부터 놀라웠습니다. 아만다 기사에는 LA 한인타운 찜질방 사용료가 평일은 하나 7만원, 주말 9만원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15,000원에 입장을 하는데 4층에 지하층까지 5개 층이 전부 다 찜질방 건물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는데 요금도 저렴하다니 이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대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필요한 걸까? 옷과 락커룸 키를 받아들고 여자 탈의실로 간 저는 문화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탈의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나체로 웃고 떠들며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나체로 쉬는 건가? 줬던 옷은 뭐지? 하고 얼떨떨해 있는데 외국인들이 머뭇거리는 걸 보니 관리자분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락커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같이 락커룸에서 누드로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샤워실을 이용해도 모두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몸을 보여주지 않고 나가고 헬스센터 같은 곳에서 락커룸을 이용하더라도 빨리빨리 갈아입고 나가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누드 상태인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했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해본 것 중 후회스러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일단 경험해보자. 이렇게 누드로 찜질방을 계속 쓰는 건 아니야. 목욕탕에 가서 몸을 불리고 세신을 받고 그리고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날 믿어, 커스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긴 아쉽지. 한국에서 취재하는 내내 한국인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기에 한국을 믿고 저도 옷을 훌러덩 벗었습니다. 친구와 나란히 바라보는데 절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 친구와 꽤 친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닭 같은 상태로 서로를 바라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여성들과 함께 단체 나체쇼를 하는 기분으로 목욕탕에 입장했습니다. 뿌옇게 수증기가 가득한 곳에 모두 왁자지껄하고 유쾌한 얼굴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에 있는 하얀 베드를 보았습니다. 우리 저기에서 세신을 받는 거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푹 빠졌다는 때밀이를 곧 경험하게 된다니 떨리더군요. 안내받기로는 목욕탕에서 푹 몸을 불려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 숨을 크게 쉬며 푹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영국에 있는 사우나도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한국의 목욕탕과 사우나는 엄청난 온도더군요. 이런 숨막힘을 견뎌야 피부가 좋아지나? 한국 사람들 정말 강하구나 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저와 친구는 수줍게 세신사분 앞에 섰습니다. 뭔가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벗고 침대에 누워본 적이 언제더라? 하지만 머뭇거림도 잠시 세신사분이 유쾌하게 오케이, 스타트를 외치셨고 제가 예스라고 다 외치기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알맞게 하고 양손을 호쾌하게 이용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쓱싹쓱싹 밀어주는데 민망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샌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제가 그동안 제대로 씻고 살아온 게 맞는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세컨대 전 절대 더럽지 않아요. 스파나 일반 목욕 제품들을 이용해 스크럽은 꾸준히 해왔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때밀이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였어요. 옆 침대에 자리한 친구도 지금 충격을 받고 있겠지 싶어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말을 걸 틈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연신 읍스 읍스만 하는데 누가 들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친구를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신사님의 가이드에 따라 옆으로, 앞으로, 뒤로 몸을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빠른 손, 알맞은 강도,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과 신속함.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냐, 시원하냐 등의 컨디션 체크 따위는 하지 않는 거침없는 질주는 생소했지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분명 이 목욕탕 안은 더운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시는 것까지 정말 완벽했죠. 그 어떤 5성급 호텔의 스파보다 더 나은 환상적인 두피 마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며 제 등을 가볍게 찰싹 터치해주시는 것으로 코리안 스크럼, 아니 목욕탕에서의 종합예술이 마무리되었죠. 친구와 저는 말없이 목욕탕 문을 밀고 나온 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야, 이건 정말 끝내준다. 한국에서 한 경험 중 가장 판타스틱해. 전 세계에서 탑이야 여긴. 보통 스파라고 하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거나 스크럽을 한다고 해도 제품을 이용한 마사지에 가까운데 이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스크럽이었어요. 살이 어찌나 보드라워졌는지 이래서 할리우드 여배우가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는 하나 더 남았다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처럼 부드러워졌으니 이젠 찜질방 문화를 즐겨야 한다고요. 찜질방 안에서 입어야 한다는 옷을 입고 또 다른 탐험을 하러 나섰습니다. 놀이동산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네. 우리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엄청났습니다. 따뜻한 방이든 시원한 곳이든 다들 편히 누워있고 간식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사실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건 너무 어색했어요. 영국은 그냥 신발을 신고 집안에서도 돌아다니거든요. 뭐 가풍에 따라 다른데 안에서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다고 해도 장을 봤는데 무거우면 일단 외출용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다시 슬리퍼를 갈아 신곤 해요. 한국 분들은 경악하실 텐데 그냥 저희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서 그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집에 바닥이 더러워 누워본 적이 없는 저희는 또다시 어색함에 멈칫거렸는데 우선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대보았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아주 깨끗함,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닥의 따뜻함. 아주 좋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위한 오락기계도 있고 매점과 식당도 있었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다니까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해준 편리성이라니. 게다가 친구 말대로 먹거리도 풍부했죠. 식당에서는 삼겹살을 팔고 숯가마에 고구마와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제 코를 찌른 건 고구마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설탕을 많이 넣어 빵을 구워내는 줄 알았어요. 한국인들이라면 찜질방 안에 빵집이 있다 해도 놀랄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물어보니 고구마라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런 단냄새가 풍긴다고? 영국의 고구마는 찌면 물이 줄줄 흘러요. 속살은 귤색에 가까운 주황색인데 맛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 마법을 쓰길래 이렇게 단내가 날까 싶어서 어떤 양념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꿀에 재든가 설탕을 잔뜩 뿌리거나 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막 웃더니 그냥 굽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군고구마를 주문했는데 정말 그냥 고구마를 호일에 싸서 넣어주시더라고요. 다 익기까지 설레는 얼굴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옆에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계란과 식혜를 같이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도 주셨죠. 친절하기도 하시지. 저희는 아주머니의 조언대로 매점에 가서 계란과 식혜를 샀어요. 돌아가니 다 익었다며 고구마를 주셨는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육성으로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속살이 노랗게 황금색인데 색부터 달랐어요. 맛보고는 기절을 해버렸죠. 계란의 탱글함과 식혜의 조화도 끝내줬고요. 이걸 영상으로 못 담아간다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저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희 다큐팀은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찜질방에서의 음식까지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귀국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새신을 받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영국에도 하루빨리 한국식 찜질방, 목욕탕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거라면 알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씻어도 씻은 것 같지가 않네요.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한참 발전해야 하는 나라 아닌가요? 굳이 한국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일본의 한 세미나장. 미모의 미국 여교수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일본을 한참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일본 교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미국 교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갔다 오고 제 생각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 저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관광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시아 관광 시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학과장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위주로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세미나장에 도착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온 토시히로 나카무라 교수가 다가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이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나카무라 교수가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는 일본 내 한국어 안내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어를 사용해 안내판을 세우는 것에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영어면 몰라.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어서 일본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순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선진국인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좀 낙후되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제 차례가 되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산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영어나 중국어 위주가 좋겠다고 했어요. 일본은 한국어 표지판이 있다는데 이건 다수의 사용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앞에서는 나카무라 교수가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석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온 김민식 차장이었죠. 그는 제 주장이 편견에 가득 차 있다며 반박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발전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인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국어 안내판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어? 게다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간다 한들 얼마나 소비를 하겠어? 라며 따져 물었죠. 하지만 김 차장은 제 질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근거들은 납득할 만했어요. 스미스 교수님, 한국을 개발도상국 취급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김 차장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반박하고 나섰죠.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지만 이들이 진정 한국의 매력을 느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온 건 아닐까요? 한국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나 의료관광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방문한 관광객들도 이런 매력에 이끌린 겁니다. 물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김 차장의 날카로운 반박에 나카무라 교수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거들었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한일 양국 모두의 과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김 차장님,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과연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는 김 차장이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네,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죠. 기업들도 관광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토시히로 교수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차장이 제시한 사례들은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저는 왠지 모를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말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관광 경쟁력의 취약점을 꼬집어 보기로 했죠. 김 차장님,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노력한다지만 아직 한국은 관광 인프라 면에서 일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서울 시내 호텔만 해도 객실이 크게 부족하고 외국어 서비스는 미흡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을 선진 관광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오히려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교수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특급 호텔 신축이 활발하고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는 중이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관광 가이드가 크게 늘었고요. 이제 와서 보면 한국의 약점이라던 것들이 오히려 성장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김 차장의 자신감 어린 답변에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그의 논리에 더는 틈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반박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느낌이랄까요. 결국 토론은 김 차장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뜨끔했죠. 내가 한국 관광의 현주소를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통계와 자료, 생생한 목소리로 무장한 김 차장 앞에서 편견으로 무장한 제 주장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토론이 끝나고 김 차장은 다시 한번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직접 보고 겪어봐야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라면서 말이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제 편견을 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한국행을 수락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한국행은 제게 있어 일종의 깨달음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광활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 깊었죠. 김 차장의 안내를 받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좌석이 넓고 쾌적해서 피로를 싹 잊을 수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안내 서비스까지. 마치 모든 사람을 배려한 듯한 시설에 감동했답니다. 우리가 묵을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지 영어로 능숙하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 호텔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라 적잖이 놀랐죠. 다음날 김 차장의 제안으로 경복궁을 관광했어요. 웅장한 고궁 건축물을 보노라니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화려한 단청과 단한선, 자연과의 조화까지. 동양 건축미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죠. 경복궁 안내원의 설명도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사는 물론 건축 양식, 궁중 문화까지 해박한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점심으로 광장시장의 먹거리를 맛봤어요. 김 차장이 이것저것 시켜주는데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떡볶이, 순대, 만두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갈비찜, 해물탕 같은 한국 전통 음식까지. 매콤 달콤 짭짤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사장님들의 인심도 후했는데요. 음식을 많이 드시라며 서비스로 곁들여 주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김 차장이 삼성동 코엑스몰로 안내했어요. 지하에 있는 쇼핑몰이라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백화점, 면세점, 영화관, 아쿠아리움, 서점, 식당 가등 없는 게 없었죠. 한 곳에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매장 직원들도 외국인 손님 응대에 익숙해 보였고요. 김 차장의 배려로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어요. 선상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변을 수놓은 고층 빌딩들, 밝게 빛나는 다리와 공원들. 야경 투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서울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토시히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이토록 아름답고 활기차다니. 정말 몰랐던 모습이야. 저 역시 하루 종일 받은 감동과 충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김 차장이 한국의 2대 도시이자 대표 항구도시라며 꼭 가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KTX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하를 감상하는데 토시히로 교수가 감탄했어요. 야, 제니퍼. 저 산세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아. 부산에 도착해서는 해운대 해수욕장부터 갔는데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갈매기들이 유유히 비행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광경이 평화롭더라고요. 저는 한국에도 이런 휴양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로 이동했어요. 과거 부산의 대표 달동네였던 곳이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마을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알록달록 색색의 집들과 벽화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공방. 마을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 같았죠. 김 차장은 주민들이 주도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경주로 가서 역사유적지를 둘러봤어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신라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 찬란했던 고대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토시히로 교수는 일본 사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경주를 둘러보고 김 차장이 우리를 불국사 인근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정식이라면서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설명해 주는데 입맛을 다시는 게 따로 없었죠. 식사를 하면서 김 차장이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뜨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죠. 김 차장님, 3박 4일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에 흠뻑 매료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차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한국에 대해 바르게 안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시히로 교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나날을 되새겨봤어요. 불과 나흘 만에 한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이토록 송두리째 뒤바뀌다니.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놓쳤던 것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다짐했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 참 많이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가 가진 매력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야겠다고요. 김민식 차장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의 나날이 저에겐 커다란 깨달음이자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의 IT 기술 발전상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추천이 많았습니다. 검색 끝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어요.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하는 첨단 기술의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김 차장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판교도 가보면 안 되겠냐고 했죠. 친절한 김 차장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들, 녹지와 조화를 이룬 환경 친화적 설계까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죠. 우리가 향한 곳은 카카오 본사였어요. 한국의 대표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만든 IT 공룡이죠. 로비에 들어서자 앱 속 캐릭터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반기더라고요.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카카오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게임도 즐겨봤죠. 특히 카카오 미니라는 AI 스피커가 신기했는데요.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보를 찾아주더라고요. 마치 영화 그녀의 사만다를 연상케 했죠. 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 앱을 넘어 모바일 결제, 금융, 콘텐츠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톡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IT 대기업이죠. 녹음이 우거진 사옥 앞마당에 들어서자 마치 공원에 온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로비 한편에는 거대한 책장과 서점이 있어서 독특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회의실에 모인 네이버 관계자들은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파파고라는 AI 통번역 앱이 인상 깊었는데요. 50여 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준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는 파파고 앱으로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는데 영어로 술술 통역되는 게 마치 마법 같았어요. 토시히로 교수도 연신 놀라워하며 말했죠. 이런 기술이 현실화될 줄은 몰랐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군. 저 역시 가까운 미래의 세계인들이 파파고 덕분에 자유롭게 소통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오후에는 김 차장의 안내로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어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의 스타트업 씬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캠퍼스에 들어서니 젊은 개발자들과 창업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실 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우연히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대학교 재학 중 창업에 도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해요. 김 차장의 통역에 따르면 정부와 대기업,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창업가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은 토시히로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테니 말이야. 저 역시 스타트업 캠퍼스를 거닐며 한국 미래의 희망을 엿본 기분이었죠. 김 차장은 우리에게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유를 실감했으리라 말했어요. 그의 말맞다나 첨단 기술과 창의성, 젊은 패기가 융합된 판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혁신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 차장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판교에서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실감했죠.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췄더라고요. 김 차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을 만들어낼 날이 곧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IT 후발주자쯤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똑똑히 봤으니까요. 미래를 혁신하는 기술, 그 중심에 당당히 선 한국. 새삼 존경심이 들었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곳이 바로 내일의 세계를 밝힐 희망의 등불이구나라고요. 한국에서의 나날은 제게 잊지 못할 깨달음을 안겨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나날들이 저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한국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제 그런 잘못된 시선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UCLA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죠. 바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서의 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게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강단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생각이에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반가운 메일 한 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김민식 차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내용인즉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에요. 한국의 학생들과 UCLA 학생들이 서로 방문하며 교류하는 거죠. 반가운 마음에 벅차올라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썼어요. 김 차장님 정말 멋진 제안이에요. 당장 우리 대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류야말로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성사시켜보죠. 며칠 후 연구실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 후 쓴 에세이가 UCLA 공식 블로그에 실린 거예요. 편견을 깨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깨달은 경험담을 담은 글이었죠. 학교 측에서는 이 글을 본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공감과 감동을 표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글을 기고해달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캠퍼스에서 저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로 인사치레를 대신하게 됐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보고 싶어졌어요. 방학 때 꼭 가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학기 말 토시히로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한국학 세미나를 열 테니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제는 새로운 한국을 만나다였죠. 주저없이 수락의 뜻을 밝혔어요. 이런 자리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나눌 절호의 기회잖아요. 세미나장에 도착해보니 각국에서 온 한국 전문가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한국에서의 배움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털어놨죠.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많은 이들이 제 발표에 공감했다며 따뜻한 악수를 건네왔죠. 토시히로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니퍼 참으로 훌륭한 발표였어요. 당신의 경험이 한국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죠.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네요. 제 삶의 이정표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죠. 지금도 책상 위에는 김민식 차장이 선물해준 전통 놀이개가 걸려 있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놀이개를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나날을 되새겨요. 그러면 어김없이 마음이 다잡히곤 하죠.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생각이에요. 그 인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한국이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 그리고 포용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죠. 이제 저에게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스승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도 같죠. 앞으로 펼쳐질 한국과의 동행이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한국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힘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영국 PD의 사연, 그리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알았던 미국 교수의 사연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